114 전화번호 안내가 만만치 않은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에 돈을 내면 허위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심층 취재했습니다. 최근 차량 털이가 극성입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됩니다. 노선 바뀜이 많고 지간선제도 도입돼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바뀐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절반이 넘는 노선이 바뀌는데 무려 60년 만입니다. 완주 지역에는 지간선제가 처음 도입되는데 시행 초기에는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신설된 노선도가 버스 정류장에 부착됩니다. 시민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버스 노선 개편에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합니다. 나는 저 팔북동산디 혁신도시로 터졌다고 본 게 좋더라고. 이게 버스 그냥 바뀐다니까 좀 안 좋지. 모르니까.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60년 만의 일입니다. 평화동에서 서신동을 거쳐 기린봉까지 가는 버스가 새롭게 운행되는 등 모두 30개 노선이 신설되고 29개 노선이 폐지됩니다. 변경되는 노선까지 합하면 전체 노선의 무려 52%가 달라지는 겁니다. 노선의 굴곡도와 중복도를 개선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행 횟수를 개편한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훨씬 더 나아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 이서와 삼내 지역은 처음으로 지간선제가 도입됩니다. 전주대와 완주 삼내터미널에 환승 정류장을 두고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버스가 분리돼 환승을 하는 불편 대신 원하는 장소에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운행 거리가 짧아지면서 횟수도 91회에 들어 버스 9대 증차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주 시내에서 1회 가능한 환승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10분이 늘어나고 전주에서 완주로 들어갈 땐 무료 환승 시간이 90분으로 늘어납니다. 11명의 또 환승 도우미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완주에만 15개 노선이 신설되는 등 버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처음으로 도입된 지간선제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서적 도매업체인 송인서적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출판사를 돕기 위해 사용한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권을 제출하면 책으로 바꿔주는 도깨비 책방을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교환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발권된 티켓으로 제한되며 한 사람에 한 권을 교환해 줄 예정입니다. (114) 전화번호 안내를 받았다 광고성 정보에 곤욕을 치른 적 없는지요? 한 통화에 120원의 유료 전화인데 KT 측은 돈만 내면 버젓이 허위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114 전화번호 안내 전주시 중앙동의 치킨집을 물어봤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10여 개의 치킨집이 있지만 아무리 수십 번을 문의해도 알려주는 상호는 모두 똑같습니다. 중앙동에 치킨집 하나 알려주세요. 네, 치킨 한 곳 안내드릴까요? 네, 전주 중앙동에 치킨 한 곳 안내해드릴까요? 네, 치킨 한 곳 안내드릴까요? 바로 114 우선 안내업소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114를 지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KT 계열사, KTCS와 KTIS는 이용자가 상호를 특정하지 않고 업종으로 물을 경우 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업체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안내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이제 사장님 업체만 안내를 해주는 건데요. 3개월 단위니까 33,000원씩 3개월이면 99,000원이시잖아요. 114 이용료는 한 통화에 120원.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통화료를 물고도 광고성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청소 대행 업체를 다시 문의해봤습니다. 전주 송천동 청소업체 하나만 좀 대주실래요? 환경청소 한 곳 안내드릴까요? 114 안내에 따라 해당 주소지 주변을 몇 바퀴 돌아봤지만 업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청을 찾아가 문의하자
없는 주소라고 말합니다. 직원을 쓸 수가 없는데. 현재는 못 쓰는 직원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직원 자체가 폐쇄가 되거든요. 우선 안내를 통해 짭짤한 재미를 본 KT 측이 한 발 더 나가 업체 정보를 가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신동에 있는 업체가 중화산동에도 우선 안내 광고를 원할 경우 가짜 주소와 함께 착신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114 안내에는 가짜 주소로 또 다른 가짜 가게가 인식되지만 실제 업소는 멀리 떨어진 서신동에 있고 전화만 착신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 신청은 다 해드려요. 사장님 원하시는 동에. 주소지도 가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냥 가상 번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동으로 원한다 그러면 안내받을 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호보다는 업종 위주로 이용자들이 문의하는 심부름센터나 세탁, 퀵서비스, 꽃배달 등 무수히 많은 업종이 주요 고객들입니다. 실제로 한 청소 대행 업체의 경우 전주 시내에만 수십 곳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업체의 경우 희한하게도 각기 다른 주소의 번지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KT 홈페이지에 안내된 주소들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치킨집 일하던 주소는 가정집이고 청소업체 주소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그리고 퀵서비스 주소는 엉뚱하게도 사우나입니다. 퀵서비스 주소가 여기로 돼 있던데. 저희는 퀵서비스가 관련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모텔 사우나예요. KT 측의 우선 안내 영업을 대행해주는 업소만 전국에 100여 곳. 하지만 업소 측은 자신들은 수수료만 받을 뿐 정보를 직접 조작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업을 하는 거지 전산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나 어떤 뭐 번호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그래도 신청해서 받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못하죠. 주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못하죠. 취재 초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던 KT 측은 이내 말을 바꿉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그 비용 절감해서 영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T뿐만이 아니라 이제 SKT, LGT에서도 주소 정보를 전화번호와 함께 같이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에 눈이 멀어 버젓이 가짜 주소까지 만들어 안내하는 KT. 한때 국영 공기업이었던 KT를 믿고 비싼 정보 이용료를 지불해온 소비자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요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만 한 달에 20명꼴로 차량 터리범이 붙잡히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전주 중화산동의 원룸 단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골목길을 서성거리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차례로 잡아당깁니다. 영상 속 남성은 차량 열대에서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주문하려고 딱 갔는데 그게 다 열려있는 거죠. 그 돈 가방이. 근데 잠도 동전을 안 가지고 지폐만 가져갔더라고요. 최근 석 달간 도내에서 붙잡힌 차량 터리범만 무려 60여 명. 대부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원룸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량들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리모컨 열쇠에 의존하면서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주차된 차량들이 문이 잘 잠겨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문이 열린 차량이 나옵니다. 친숙한 곳에서는 좀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좀 키 꺼내고 막 그런 것도 귀찮기도 하고. 경찰은 되도록 차 안에 귀중품을 두지 않고 잠깐 정차할 때도 문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조언합니다. 운전자분들께서 꼭 그 차를 내릴 때는 꼭 시정을 꼭 해주시고 문을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특히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강력범죄로 주거지에 혈흔이나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을 대신해 현장을 정리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준은 20제곱미터 이하 최대 65만 원, 20제곱미터 이상은 최대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되며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원인으로 지목된 겨울 철새 이동이 시작돼 고창 독림저수지에서 월동하던 가창오리 35만여 마리 가운데 25만 마리가 북쪽인 군산 금강호로 옮겨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20일쯤 가창오리의 60%가 북상한 것으로 조사돼 조만간 겨울 철새 이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 10년이 흘렀지만 수질은 여전히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생태계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해수 유통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새만금 방조제 연결은 지도를 바꾼 대역사였지만 그간 생태계의 변화도 컸습니다. 2020년까지 농업용수는 4등급, 도시용수는 3등급을 기준으로 담수화가 추진됐지만 수질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상괭이 수백 마리가 죽어나갔고 물고기 집단 폐사도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여기에 해수한 민물이 순환되지 않아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무산소층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산소층이 한 번씩 전체 수역으로 올라오는 때가 되면은 대량의 물고기 폐사가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내측 어종은 지난 2005년 31개에서 4년 뒤 13개로 감소했고 개체 수는 80% 이상 줄었습니다. 어민들도 설 자리를 잃어 새만금 사업 전 14만 5천 톤이었던 도내 어업 생산량은 16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서식지를 위협받는 등 새만금을 찾는 조류 개체 수도 10년 만에 80% 넘게 급감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수 유통 전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필요한 것만 먼저 매립을 하고 그 나머지는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해수 유통에 관해서 강하게 하지만 도는 과도기인 만큼 향후 수질은 개선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꿀 경우에는 이 거의 중단이나 마찬가지죠. 2조 8천억 원 투입에도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은 수질을 고려할 때 개발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투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을 현실화해 10,0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왔다며 2월 임시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돕기 위한 교육 가족 판매전이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1층 로비에서 성실, 섬유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 9곳의 상품 특별 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전남북이 공동으로 노령산맥의 휴양림을 조성합니다. 도는 대선 공약 사업으로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 사업을 기획했다며 정읍의 단풍나무숲, 고창 장성에는 편백나무숲, 순창 담양에는 건강장수 푸드밸리 조성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개도 1000년을 맞는 내년 전남 나주와 공동으로 과거 1000년을 기념하고 미래 1000년을 기약하는 상징 공간을 조성해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천년광장은 현재 전라가명을 중심으로 천년탑과 역사광장, 야외 공연장, 테마분수 건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산 둔율동 성당이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둔율동 성당은 1929년 군산 최초의 천주교 본당 건물로 당시 기록을 정리한 성전 신축기가 잘 보존돼 있으며 설계 도면이 남아있어 50년대 지역의 공사 과정과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나 감정의 장애를 일으키는 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해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유도 없이
70대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를 들이대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